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습니다. 중증도별로 환자를 4단계로 나누어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가 81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외 상황, 황정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나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서 현재까지 통계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736명, 사망자 수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18명으로 올라와 있지만 4명이 밤사이에 더 추가돼서 22명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검사받은 사람만 국내에서 9만 8천여 명을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6만 1천여 명,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3만 3천여 명입니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30명에 이릅니다. 예, 주말 중에 사망 소식도 좀 들어와서요. 숨진 환자 가운데서 20번째 사망자, 입원을 대기하던 중, 그러니까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대기하던 중에 숨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20번째 사망자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에 대구 가톨릭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86세 여성으로 당뇨와 고혈압 또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벌써 대구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입원 대기 중에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중증 환자는 큰 병원에서 우선 입원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별도의 격리시설, 즉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은 되어 있으나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증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은 모든 환자가 입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환자를 총 4단계, 즉 경증과 중등도, 또 중증, 최중증으로 나눠서 중등도부터는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약 81%가 경증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중 환자는 5%, 중증은 14%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체계가 전면 개편이 되고 그렇다면 퇴원 환자의 기준에도 좀 변경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을 했어도 증상이 호전이 되면 우선 퇴원시키기로 한 겁니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가서 요양하도록 하게 한 건데요. 네. 지금까지는 24시간 간격으로 시행된 바이러스 검사에서 2회 연속으로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돼 퇴원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렇게 치료 체계를 변경하는 취지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인데요.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환자를 분류해 격리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소아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후 45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태어난 남자 아기인데요.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부모와 거주하다가 감염이 우려돼서 의성에 있었는데 아빠가 이곳을 방문한 뒤에 아빠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뒤이어 어머니와 또 신생아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앞서 김포에서는 생후 16개월짜리 아기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남 천안에서는 2살짜리 남자 아기, 또 대구에서는 4살짜리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소아 감염학회는 이르면 오늘 유아와 소아에 대한 치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례가 일단 적고 또 감염이 되더라도 증세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학술지인 중국 소아과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후베이성에서 확진받은 어린이 34명을 분석한 결과 중증인 경우가 1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잘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질 않아서 증상도 미약합니다. 네, 특히 이런 소아 감염이 가족 내에서 2차 감염되고 있는 만큼 어른들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신천지 대구교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지난 1월에 신천지 신도 중에 우한에 방문한 신도가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법무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중에 일부가 지난 1월에 우한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전체 신도 24만 4천여 명 가운데 3,610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적이 있고 이 가운데 42명이 우한에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 2월 기록은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신천지 신도에게 코로나19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유행됐는지 규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2,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59.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 상황이 그런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금 검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9일에 검사를 받은 걸로 파악이 예. 됐는데요. 판정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회장은 현재 경기권의 자가 격리 형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 폭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이 또 고비다라고 밝혔고 앞으로 1, 2주, 3월 초가 매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면서 방역 작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앞으로 1, 2주가 이 분수령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한 그 확진자 증가세가 네. 3월 초까지는 지속할 걸로 내다본 겁니다. 집단 감염 사태 중심에 있는 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마지막 공식 예배가 2월 16일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잠복기인 2주를 고려하면 3월 초 정도까지가 됩니다. 이때까지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다가 좀 다소 수그러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 시기 이내에 감염 증폭을 일으키는 중심 집단을 최대한 차단해서 감염원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거는 나라가 지금 80개 나라가 넘었다고 하던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81개 나라로 집계가 되고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거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37개국, 또 검역이나 격리처럼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중국을 포함해서 4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네. 일단 입국 금지 나라를 보면은 중동 지역의 레바논, 또 키르기스스탄에 이어서 앙골라와 터키까지 포함이 됐고요.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불가리아와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구와 경북 출신, 이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이기만 해도 음성 판정이 나와도 격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다녀온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지역에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중국 일부 지역에서 격리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선전 등 광둥성에선 한국발 입국자 가운데 대구와 경북 출신 한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정 격리를 당했는데요.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거나 또 방문한 것과 관계가 없이 신분증을 기준으로 무조건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른바 특별 격리를 시행 중인 겁니다. 이런 조처는 선전뿐만이 아니라 광저우 등 광둥성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 광저우 총영사관이 전했습니다. 항저우 공항에서도 지금 50여 명이 격리되어 있고 지방 정부에서 지정한 숙소에 격리되어 있고요. 또 난징과 웨이하이, 또 하얼빈에서도 격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교민이 거주지 자치위원회의 거부로 귀가하지 못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중국에서는 또다시 이제 발원지가 우한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중국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비슷한 주장이 또다시 제기된 겁니다. 정광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수석 과학자는 아직 바이러스 발원지와 관련한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 이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숨진 것일 수 있다는 일본 아사히 TV의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고 말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조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중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의 여행 경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미국을 기준으로 많은 세계 각국들이 여행 경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의 여행 경보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행 금지로 격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자체에 대한 여행 경보는 3단계인 여행 재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 대구에 한해서는 국무부가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미국은 이탈리아 일부 지역도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로 올렸고 또 최근 2주 이내에 이란을 방문한 사람의 미국의 입국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또 남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지대 폐쇄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This is a basic containment strategy. That is the philosophy behind the moves that we have taken, the moves we're announcing today, and any moves that we will consider in the future. 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내놨는데요. 고위험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 대상으로 미국 입국 후에 의료 검사를 하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겁니다. 미국 입국할 때 의료 관련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인데요. 일단 한국의 대구와 또 이탈리아 일부 지역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황정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